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깊게 빠져서 하고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람의 속마음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요인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곰돌이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1번, 8번, 4번, 5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아주 소름 돋게 정확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상대방의 마음을 볼 텐데요. 일단 가장 의식적인 생각부터 쫙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사람이 신경 쓰고 의식적인 어떠한 마음. 나인 오브 보이스부터 나오네요. 이 사람은요, 뭔가 마음속에 굉장히 예민한 어떤 마음이라든가 반복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굉장히 매력있고 당찬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너는 조금 지나칠 때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 이 사람이 기가 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혼자 곱씹고 혼자 깊게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중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넘을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을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나 약간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든가 현재 만나고 왔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어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잔소리라고 느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에 눌린다거나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그런 에너지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감정을 먼저 볼까요?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사실은 보여지는 감정은 생각이 진짜 많네. 여러분들하고 나름대로는 깊은 교감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나름대로 그거에 따른 어떤 서운한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굉장히 잘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요거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지? 이런 감정. 여러분들하고 나름 깊은 사이, 친한 사이, 그리고 서로가 잘 아는 사이, 서로 간에 약간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가 약간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자기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네요. 중간 의식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좀 질투가 많은가요? 겁이 많고
좀 소심한 그런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전보다 나아지는 어떤 흐름 안에서 완전히 뿅 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관계 흐름을 원하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회복이 되는 어떠한 흐름, 여러분들과 이전보다 더 친해지는 어떠한 흐름,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흐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을 질투하는 마음이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굉장히 샤이한 이게 극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막 곱씹고 생각이 많고 약간 그런 성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나의 이상적인 사람, 너는 원래 처음부터 내 스타일이긴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을 하는 것 같은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넘사벽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감정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여봐. 혼자 초과야, 혼자 뭐가 과부한 거예요. 혼자 뭐를 씩씩대고 뭔가를 하다가 혼자 과부하게 걸려가지고 막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뭔가 약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소심함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질투라든가 본인의 이 관계의 어떤 불확실성은 본인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향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본인도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 스스로가 생각이 많아지는 흐름 속에서 생각을 계속 곱씹으니까 혼자서 과부하가 되고 혼자서 힘들고 혼자서 막 소심해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약간 이렇게 연예인 바라보듯이 막 좋게 보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어떤 확실성을 갖기에는 이 사람 성격이 허용치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완전 무의식, 이 무의식의 생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약간 꿈에서도 나올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은 내가 약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무의식은요, 내가 계속 곱씹는데 그거를 마음속에 약간 곱씹으면서 약간 꿈에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한 생각인데 자꾸 생각을 약간 속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의 마음이 진짜 찐 마음이라고 보실 수는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 진짜 감정은 무의식에서 나온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의식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최근에 좀 멀어졌나요? 무의식의 상황에서는 뭔가 본인이 밀린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너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야? 혹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흐름은 어쩌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혹은 이 관계가 만약에 진짜 오래 만나왔던 관계라고 한다면 권태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감정 카드를 같이 더불어서 볼게요. 여기서 나오죠? Under construction 나오죠? 이 사람은요, 뭔가 우리의 관계가 에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 안에서 뭔가 보수 공사 중,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돼, 핸들링이 안 돼, 이 관계가 뭔가 덜 익었어 아니면 과도해 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약간 의식적이든 중간 의식이든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중에 불현듯 나오는 어떤 모습들은 소심함과 여러분들에 대한 이상적인 마음은 있지만 본인이 무언가를 하기에는 약간 두려운 어떤 예민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이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그리면서 뭔가 본인도 억울한 감정을 좀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건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안 맞는다라는 것,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네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한들 너는 너의 어떤 기대치에 나를 채우지 못할 거니까, 나를 어떤 그 기준치까지 올리질 못할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좀 지금 극소심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곱씹고 있다. 보수공사 중. 내가 이 보수공사를 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 때려치워야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수공사 중이라는 그 카드가 뜨면 내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지금 이 관계가 순탄하지 않고 좀 내려놔야 되는 건가?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주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막 좋은 사람이지만 나의 이상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관계 속에서 비전이 있느냐,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관계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를 내가 채울 수 있느냐는 이 사람이 자신 없어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메이저 카드들만 뽑아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핸드맨 카드 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타 카드, 그리고 더 문 카드, 저지먼트 카드, 요 중간 의식에 있는 건 다 메이저 카드네요. 메이저 카드는 되게 주력이 되는 생각들이에요. 약간 큼지막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약간 무의식 안에 보면 월드 카드하고 타워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큼지막한 어떤 생각들만 이렇게 쪼르륵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내가 할 만큼 했어.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와의 관계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다시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오해라든가 불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런 흐름 속에서 나도 나름대로 억울한 감정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건지, 완벽한 종결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건지 나는 사실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은 뭐 회복의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반전을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다. 상처를 진짜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요. 힘들고 상처고 아프고 약간,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짝사랑의 어떤 흐름으로 간 건 아니고 분명히 이 관계는 약간 사귀었던 관계라고는 보여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움직임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거리감을 느끼는 게 맞고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실 1도 없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너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움직여야지. 네가 괜찮은 사람인 것, 네가 한결같은 사람인 것은 알지만 나는 사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상처를 계속 축적해왔고 그런 흐름 속에서 너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어. 일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마음은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열린 마음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나를 약간 토닥토닥 해주고 이번에는 네가 와. 내가 힘들잖아.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 네가 후회를 하고 네가 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움직이고 싶지 않다. 내심 마음속에 약간 제외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거리를 두고 너를 지켜볼 거야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의 변화에 의해서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마음속에 신경 쓰여 하는 것들,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뭔가 나름대로 화가 약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 속에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하는 이런 흐름. 어떤 게 그렇게 신경 쓰여 하는 건지. 이게 도로시 게일 나오네요. 도로시 게일은요, 서로에 대한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관계는요, 약간 엉뚱한 거에 신경 쓰고 사소한 거에 신경 쓰고 약간 고생을 사서 한다 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도로시가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멀리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가 빨간 구두를 신고 있어요. 온갖 집을 돌아가기 위해서 막 온갖 모험을 하고 약간 그러는데 사실은 답은 어딨다? 내가 신고 있는 이 빨간 구두 안에 있어요. 빨간 구두를 뒷굽을 탁탁 때리면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서로 간에 약간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걸 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못하고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각자의 의견만 개진하려고 하는 것, 코앞에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거에 신경 쓰려고 하는 것, 이게 이 관계에 신경 쓰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은 살아오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코앞에 있는 거를 보지 못해, 우리는 왜 이렇게 코앞에 있는 거를 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해도 이거를 하루아침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약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소중함은 코앞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엉뚱한 것 쪽으로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아온 가치관은 각자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는 건 사실 어렵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의 방향성은 뭐냐? 이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 안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타임 투 고 나오네요. 가야 할 때, 가야 할 타이밍. 이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에 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끝낸 것 같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이 관계를 놔야 될 때가 언제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미리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이 사실 이 관계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더 먼저 생각하는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막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약간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민해요. 예민한 느낌이 어느 정도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민함에 여러분들에게 말이라든가 행동이 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반성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반성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는 내가 이 관계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볼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에 의해서 이 관계의 항방을 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 이 관계에 끝나는 어떤 순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관계,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하실지. Don't stop.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지금 생각을 바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노플러스 느낌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까운 카드예요. 수호천사님은 이거 강력하게 여기다가 딱 눈에 보이게 여기다 놔야지. 여러분들이 아까운 거예요. 굳이 이 사람의 예민함에 여러분들이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를 더 인정해달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보다는 본인이 대우를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는 길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굽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말아라. 어차피 네가 아까우니까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거기에 한 표 동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름 돋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 의식적인 마음과 그리고 중간의식,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무의식의 생각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감정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곱씹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생각은 뭔가 갈등을 하고 있네요. 겉으로는 뭔가 관심 없는 척, 시들시들한 척, 이 관계 속에서 뭔가 본인의 적극성을 보이고 싶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회오리 바람이야. 계속 충돌하고 생각에 약간 괴리감을 느끼고 무한대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4개의 컵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 사람을,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래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태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항상 똑같았잖아. 우리는 어차피 반복됐잖아.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매일 일상이 반복됐잖아.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야, 근데 월드카드가 마지막 카드에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 관계 그냥 인양 저냥 어떠한 기회가 생기던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무언가를 잡던 완벽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이라든가 생각은 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이 사람 마음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각은 이 직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고민이 많았지. 약간 순간적으로 뭐 어떡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감정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크러쉬 나오네요. 크러쉬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은 뭔가 이거는 사실 크러쉬는 짝사랑 시작이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부터 너와의 관계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부딪혀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충돌해보겠다. 이런 느낌은 이제부터는 어떤 흐름 속에서 여태까지 그냥 시간의 흐름에 기대서 여태까지 왔다면 앞으로는 나만의 방식으로 부딪혀 보겠어라는 감정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이든 내가 도출해 보겠어.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도출해 보겠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언가 지금 마음 먹고 단단하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막 심지를 굳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간 의식을 한번 볼게요. 뭔가 불안해하네요. 겉으로는 약간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불안해 보여. 이 사람 약간 그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이 확실해지기 전에 본인에 의해서 뭔가의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이 관계성을 확고하게 하게 다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길까봐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듣고 본인에 대해서 안 좋게 판단하는 어떤 결격사유가 일부라도 생길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있고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찝쩍대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 질투가 좀 있다거나 이 사람 스스로가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속으로는요, 불안해해요. 이게 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혼돈의 회오리 바람이 사실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약간 속으로는 약간 반복되는 어떤 막 생각에 막 이렇게 막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도 보면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매력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주변에 있는 제3자, 신경 쓰여. 그것 때문에 그 요인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 쓰여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질투라든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너무나도 신경 쓰여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사실
본인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무언가를 숨기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여러분들 진짜 좋아해요. 아, 나는 너에게 빠졌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빠졌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만 생각이 나. 너는 너무 매력 있으니까. 그 감정 상태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빠져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약간 순수한 황홀 그 자체. 그런 느낌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나의 이런 감정은 황홀함이야. 나의 이런 감정은 너에 대해서 순수하게 빠진 감정이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질투하고 본인에 의해서 이 관계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무의식을 볼게요. 무의식이 사실 가장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무의식에 대해서 잠깐 심리적으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파티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아, 저는요 김모모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가 딱 인사를 했어. 근데 한 번 딱 인사하고 말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파티가 끝날 때쯤 돼서, 모임이 끝날 때쯤 돼서 생각나는 건 그 김모모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심리의 기제는 뭐냐? 내 마음속의 무의식 안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꽂혔고, 꽂힌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300번 이상의 이름을 되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내가 가는 어떠한 마음 속에서 내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무의식이고, 이런 무의식의 마음은 사실 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의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려움이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들을 짝사랑으로 시작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네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먼저 좋아했던 거야.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져요. 10개의 보이시스는요, 뭔가 이 관계 속에서 최근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이전에 어떤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상처들 있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녹아내려져서 굉장히 약간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있네. 사실 되게 충동적으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던 어떤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에게 약간 당했다거나, 환승이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막 차였다거나, 약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조심스럽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을 약간 본인이 정하고 싶고, 약간 충동적이지 않고 약간 본인이 계획을 통해서 약간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별의 아픔, 그런 상처들 때문에 나는 좀 타이밍을 볼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난 너와의 관계 안에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가 나에 대해서 조금 호감인 어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라든가, 서로 간에 접점이 생기는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다가갈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연애 안에서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섣부르게 약간 판단했다가 오히려 되로 약간 돌려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면 퀸 오브 메터리얼스 나오고, 여기서도 엠프레스 카드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요, 편안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약간 배려심이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우리 감정 카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여봐, 골든 티켓 나오잖아요. 적당한 타이밍에 이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요, 그 티켓은 소멸하거든요. 여러분들 골든 티켓이에요. 나에게 무슨 우리나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타보고 싶은데, 이 기차 여행 1박 2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국 순회하는 거. 그게 200만 원인가?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약간 희귀한 어떤 티켓. 나에게는 골든 티켓. 여러분들은 막 이 사람의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신받다예요. 신받다인데, 그런 어떤 골든 티켓을 내가 어떤 타이밍에 적절히 이 기차에 올라타야 되는데, 이 올라타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전전긍긍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되게 꽂혔는데, 여러분들에게 엄청 꽂혀 있는데,
뭔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수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현재 어떨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카드만 봐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눈 비비면서 생각하고 그냥 하늘에 있는 별, 그게 인공위성일지어도 저 별을 보면 너를 생각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을 약간 자주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에이스 오브 코인스. 근데 뭔가 여러분들은 약간 그렇거든요. 주도권 다툼에서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이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널 받아주긴 할 건데, 내가 널 받아줄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람을 받아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미 받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둘 간에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좀 나이가 어리더라도 약간 어린 꼰대 같은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혹은 나이 같은 성숙한 아줌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자기만의 어떤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나에게 먼저 다가올 수 있을지는 잘 나도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책임감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계가 지금 잠깐 홀딩 상태, 멈춰있는 상태,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 서로 간에 약간 에너지가 누군가는 소멸을 해서 좀 잠깐 쉬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주도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들어준다면 내가 너를 품어줄 수 있어. 나도 사실은 화해하고 싶고 이 관계 시작하고 싶고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고 싶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바람은 있어 라는 느낌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고 싶진 않아요. 상대방이 뭔가 책임감 있는 어떤 워딩을 나에게 이렇게 날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대신 급하지 않아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런 느낌이요.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고요. 이 사람은 약간 꼰대를 바라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약간 꼰대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예전의 트라우마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안 사랑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안 다가오고 싶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속에 계속 신경 쓰여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마음속에 계속 신경 쓰여 하는 것. 타이밍.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슬리핑 뷰티. 우리 숲속에 하얀색 얼굴이 너무 이렇게 맨날 잠만 자니까 햇빛을 안 쐬갖고 이렇게 얼굴이 하얀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잠만 많이 자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요. 피부가 하얘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얼굴이 너무 하얗고 뽀얗네.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 이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이렇게 막 뛰어놀 때 가갖고 뽀뽀를 쪽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마음이 홀릭되진 않잖아요. 근데 잠자는 숲속에 이렇게 공주가 이렇게 저주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조금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이렇게 깊은 잠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저주의 어떤 잠으로 이렇게 깊게 빠져 있을 때 적당한 시기에 딱 가갖고 키스를 아주 달달하게 쪽 해주는 거지. 배고플 때쯤. 그러면은 이 백설공주란다.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얼마나 기분 좋게 깨겠어요. 나 안 그래도 약간 배고팠는데 이 멋진 왕자님까지 와가지고 이래주니까 난 너무 좋네 라고 일석이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타이밍이에요. 신경 쓰여 하는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현재 원하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 관계에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지 말고 서로 간에 유연성 있는 어떤 상황과 그리고 마음들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자예요. 이거는 자기 혼자 이 관계의 방향성을 정하진 않겠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무언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의 어떤 가는 방향은 여러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어떤 접목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하겠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유두리 있게, 유연성 있게 판단해 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총체적인 지금 생각들, 이 관계에 미치게 될, 주게 될 영향력은 어떻게 될지 보너스 카드에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컴프라미스, 이거는 서로 간에 한 발짝씩 뒤로 가라는 얘기죠? 서로 간에 약간 잘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과 이분이나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 유연성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정하자.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 근데 수호천사님도 그거에 한 표 동조하시는 것 같거든요. 컴프라미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약간 한 발짝씩 물러설 건 물러서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면서 앞으로의 관계성을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봐. 그렇게 되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간의 이 관계를 놓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듯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는 분명해요. 물론 꼰대의 기질은 좀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씩 물러선다면 유연성 있는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이 관계에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믿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깊게 소름 돋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담겨있는 생각들과 감정들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 우리 무의식에 형성되어 있는 속마음, 중간의식, 가장 반복적으로 걷어낼 수 없는 무의식의 생각들,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의식적인 생각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약간 기준을 그걸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성향도 그렇고 환경적인 요인도 그렇고 서로 간에 윈윈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맞아 라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놔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에이스 오브 보이세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전제 조건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만약에 깊게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너와 나는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신경 쓰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마음이 가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약간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고백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과 시작을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해본 관계라든가 관계성이 있어서 서로 간에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왠지 나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히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왠지 나에게 잘해주고 호감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100%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왠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든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그냥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여러모로 고민하고 판단해보는 어떤 결과는 너도 잘 살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길이야. 이 상태에서 누구 하나 뒤로 빼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들에 섞여져 있는 감정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감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네. 이거는 러브 잭팟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뭔가 굉장히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완벽한 이런 사람이 없다. 이게 로또같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60%는 아직 시작도 안 해봤지만 서로 간에 약간 알아가보는 어떤 썸이라든가 애매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60에서 70%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30%, 40% 이 정도는 이 사람의 감정은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녹록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간 의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엠프레스 카드. 부담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연애라는 게, 관계라는 게 어떤 인간사의 어떤 흐름 안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약간 편해지려면 나의 어떤 금전적인 것, 직업적인 것, 주변 환경이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자라온 어떤 환경 안에서 그러한 어떤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이고 그러한 가치관 안에서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생각일 수 있어요. 이 사람 어린 시절을 보면 이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약간 강하지 않았나. 엄마가 약간 주부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약간 가장으로서 그게 굉장히 약간 강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런 집안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연애라는 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약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원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든 연애든 뭔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두리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뭔가 엄청난 책임감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 관계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릴 때 어떤 분위기, 집안 분위기에서 기인된 이 사람만의 정립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강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편향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만의 선입견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어떤 감정 좀 볼게요. exciting chemistry. 여기서도 나오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exciting chemistry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어떤 순간조차도 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와의 대화를 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즐겁고 흥분이 되고 재밌어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대화 하나하나 나누는 게 이 사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은 이성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매력 있는 사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분명한 지점을 끌고 갈 수 있느냐, 내가 이 관계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가 그거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보통 연애는 그때의 어떤 감정에 충실하신 분들이 많고 결혼은 좀 어느 정도 만났을 때 결혼을 생각할 쯤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초부터 책임감 이 전제되어야 뭔가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무의식의 생각은 우리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는 생각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어떤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머릿속을 약간 떠나가지 않는 생각들, 이런 게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무의식의 생각을 보면 여봐, 스타카드 나오네. 여러분들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네요. 오. 근데 어떻게 계획을 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 마치 약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타진해보자, 하나하나 단추를 끼워 나가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썸이라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고 서로에게 알아가는 어떤 정보력도 확실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확실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쩜 이렇게 생각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뭐 누구 만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빠지기 시작하고 확실하게 본인의 노선을 정하면 무조건 직진하고 생각을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어요. 스타카드는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멋있어, 네가 정말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냥 쉽게 코앞만 바라보고 만나는 게 아니고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차분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그렇게 건너가서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이 관계 완성이 이루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희망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계획을 어떻게 짜나가야 되느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제2 계획형의 스타일이에요. 충동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충동적인 상황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적인 어떤 상황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도 계획적, 어떤 상황도 계획적, 약속도 미리,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친구들하고 그날 약속 있는데. 왜냐? 이 사람은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이 약간 끼워 맞춰지는 거 안에서 벗어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은 강박성 성향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인물일 수 있다. 강박이라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강박이 정리정돈에 있다. 깔끔해. 그리고 내가 뭐 하나의 단어에 꽂혀. 그러면 그거에 급발진할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평소에 뭐 며칠 안에 나는 이거를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 그러면 며칠 안에 계획하에 이걸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빨리 가도 이 사람은 좀 불안해하고 너무 느리게 가면 막 전전긍긍하고 약간 이럴 수 있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잘해보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데 뭔가 상황을 봐가면서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있을 때 타이밍을 보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 보이기는 해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뭔가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카드죠.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네가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의 카드, 감정 카드에서 이렇게 비롯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본인의 성향상 급하게 가지 못하고 본인의 성향상 무언가를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쁘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이게 그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너는 매력이 있어. 우리는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감정 카드들만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 카드들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러브 잭팟, 너는 나의 로또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맞는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진짜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야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걸로 봐서 약간 답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다. 근데 본인이 문제다.
본인의 어떤 감정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성향상 급하게 가는 거를 더 불안해하는 성향이다. 이 사람의 계획, 이 사람의 상황, 그리고 주변 상황의 안정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느껴야지만 관계가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어떤 관계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현재 빠져있다. 여러분들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은 갸우뚱 하시고 계시네요. 뭔가 너는 뭐냐? 너는 정체가 뭐냐? 너 나한테 경계를 왜 하는 거냐? 왠지 불편하게 하는 이거는 뭐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벽을 치고 경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무언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6 오브 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구 같기도 하고 편한 사람 같기도 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사람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사실 안 받는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가 바쁘고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바쁠 수도 있거든요. 맞춰가는 과정이 서로 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성향이 좀 느리다. 이 사람의 성향이 좀 다지고 가는 성향이다. 전형적인 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연애를 잘 못한다. 츤데레 같다. 나를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네가 날 싫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또 톡톡 건드려봐. 이거는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애티튜드냐.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워할 수 없어. 미워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서 완벽한 어떤 관계의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내가 이상하게 너와의 관계 안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2% 부족한 자식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뭔가 경계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 뭔가 표현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2% 부족하다라고 느끼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상대방이 뭔가 분명한 행동을 보여주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행동이 좀 뭔가 갸웃갸웃하고 내가 먼저 나서기에는 조금 2% 부족하고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좀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약간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신경 쓰여 했던 것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앨리스 인 원더랜드 이거는 사실 이게 본인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앨리스가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를 다시금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약간 다녀보고 이 꿈에서만 이렇게 막 자꾸 꿈을 꾸면 어디 이상한 나라로 막 들어가고 약간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흐름 속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다를까봐 이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과 본인이 생각하는 현실이 다를까봐 이 사람은 걱정하는 거다. 이 사람 스스로 성격이 좀 그래요. 성격이 좀 강박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느리고 다지고 확신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는 아닐 거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이 확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타이밍을 보고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좀 대하는 데 있어서 느긋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좀 원래 성향이 이래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껴도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약간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현재 원하는 관계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fork in the road 나오네요.
뭔가 이렇게 갈림길 안에서 길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느낌들이 너무 일관성 있게 나왔어요. 이게 앨리스 인 원더랜드, 그리고 포크 인 더 로드,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이 약간 고민하는 7개의 펜타클, 이런 카드들이 다 고민을 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뒤로 가지 않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가는 길 안에서 내가 돌다리를 반드시 두들려보고 이 돌다리가 쓰러지는 돌다리인지 아닌지 약간 이거를 내가 다지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성 있는 어떠한 마음 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방향성을 내가 오른쪽으로 조금 트는 게 좋을지 왼쪽으로 조금 더 트는 게 좋을지 이거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진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들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정하려고 하는 어떠한 방향성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보너스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속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내가 성격이 진짜 급하면 속 터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어필하면 이 사람은 더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보너스 카드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고 내가 이 속도로 맞춰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꼬 나오네요. 첫 카드부터. 이거는 그거예요. 레꼬는 기대치를 버려라. 뭔가를 버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치로 빠르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급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대치를 좀 버리셔야 돼요. 속도가 좀 느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이 사람 기다려보겠다 라고 하면 완벽한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이 사람이 와도 내가 속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나 그냥 맨날 그냥 전전긍긍해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지금 놓는 것도 답이다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키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어떤 원하시는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가장 겉으로 느껴지는 순간적인 직관상 느껴지는 감정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의식적인 속마음. 가장 의식적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 뭔가 갈등하고 있네요.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최근에 어떤 큰 싸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서운함을 크게 어필을 했다거나 관계가 이제 그만이야.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어필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뭔가 이 관계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약간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약간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뒤로 물러서가지고 바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본인도 나름 삐졌다? 아니면 기분이 상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굳이?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미안함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한 서운함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도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본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기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가 일부러 그런 거밖에 더 되겠니?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가야 되는 건지 스탑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이거에 대한 갈등은 이 사람은 좀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적 갈등을. 자, 그러면 감정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되게 좋았다는데요. 플레이풀 바이브 나오면 우리는 되게 바이브가 잘 맞아. 우리는 나쁘지 않아. 우리는 좋을 때는 너무 좋았잖아.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또 안 좋을 때 약간 부딪히면 자기만의 생각을 약간 고집하는, 아마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평소에 약간 잦은 다툼이 있었다거나 한번 싸우면 예전에 과거에 얘기까지 나와서 너도 그때 그랬잖아. 너는 근데 왜 아직도 안 고쳐? 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좋을 땐 엄청 좋고 안 좋을 때는 완전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주고 박살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즐거웠던 어떤 감정을 현재는 갖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여러분들 완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 우리는 되게 케미가 잘 맞았잖아. 우리는 바이브가 좋았잖아. 우리는 되게 즐거웠잖아. 이런 느낌은 여전히 점점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간의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 이 둘 사이에 어떤 오해라든가 제3자, 이것 때문에 다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신경 쓰였던 제3자가 있다거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싸웠을 수 있겠다. 그래서 10개의 이모션스가 나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막 흥분했다가 막 짜증이 났다가 복잡했다가 미안했다가 약간 이런 감정이란 감정들은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그 안에 질투의 감정도 있고,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약간 본인의 마음을 약간 합리화하는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일단 10개의 이모션스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둘 사이에 있는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의심 요인, 그리고 방해 요인, 그리고 제3자의 요인, 그리고 오해할 만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에서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크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좀 풀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도닥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감정을 보면 러브 오버로드 나오죠? 이 사람은 뭔가 감정이 좀 과부하가 되고 있다. 어떤 실망감도 과부하.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후폭풍도 과부하.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10개의 컵카드와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지만 이 관계를 방해하는 그 방해 요인은 스스로가 약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건 너에 의해서만 그게 극복이 될 수 있어. 네가 생각을 바꿔야 돼. 네가 환경적으로 좀 개선점을 나에게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의 인기라든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환경적인 요인상 이 사람은 불안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요인을 제공했을 때 스스로가 약간 힘들게 되는 어떤 집착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걸로 봐선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의식의 마음을 볼게요. 무의식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계속 곱씹어서 꿈에서도 나오고 생각하다가 문득문득 그 생각이 약간 마음속에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의식의 마음은 잘 지내보고 싶네요. 더 썬카드 나오네요. 근데 본인도 상처받았다라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책임감이 없는 사람처럼 밀어붙였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억울한가 봐. 감정카드 같이 보면 여기서도 언더 컨스트럭션 카드 나오면 보수공사 중이라는 카드죠.
뭔가 수정해야 되는 게 있어. 뭔가 고쳐야 되는 게 있어. 서로 간에 약간 하자가 생겼어. 공사하다가 하자가 생겼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건물을 짓다가 하자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슬퍼하고 있는 중이다. 더 선 카드가 나와서 나는 너와 진짜 잘 지내보고 싶은데 우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런 과정 안에서 나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좀 물러서고 싶지 않고 네가 하나의 어떤 트집을 잡아서 나한테 강하게 어필하면 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핑계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변명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싶은 거거든. 왜냐면 나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하고 나는 나름대로 나의 판단을 믿는데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나를 몰아세우면 나도 이렇게 꿈틀할 수밖에 없고 나도 너에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보고 싶은데 우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나의 위신을 한 번만 올려줘. 나를 조금 믿어봐. 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를 조금 믿어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수 공사 중이라는 이 상황이 나는 조금 힘들어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약간 좋았던 어떤 순간순간들을 이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마음속에서 본인의 복잡한 감정을 지금 쓸어내리고 있는 중이 지금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메이저 카드들만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더 문 카드, 엠프레스 카드, 그리고 더 선 카드, 여기 보면 엠퍼러 카드 이렇게 나오죠? 4장이 보여집니다. 가장 주력이 되고 가장 크게 큼지막하게 약간 고민을 하는 가장 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의식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큼지막한 메이저 카드의 어떤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는 확실하지 않아. 뭔가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관계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흐름 속에서 너무 답답해. 네가 조금 더 유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 너는 인기도 많아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만큼은 부드럽고 약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관계 너무나도 약간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 너랑 진짜 잘 지내고 싶어서 너에게 한 약속들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어떤 부분들을 나를 믿지 못하는 어떤 부분 속에 나도 욱한 게 좀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어떤 훅폭풍이 왔다거나 눈물을 곱씹고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이렇게 덜어내지 못했을까봐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봐 본인도 자존심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요. 이 사람만의 어떤 성향과 에너지가 굉장히 센 사람이다. 자기만의 자신감, 자기만의 리더십, 자기만의 의지, 그리고 본인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슬퍼하는데요? 이거 완전 후폭풍인데요? 폭풍이 온 건데? 여러분들이 좀 자주 다투시나 봐요. 해붓 커플이라든가 자주 다투신다거나 혹은 최근에 좀 이 관계를 좀 완전히 멀어질 만큼 좀 싸웠다거나 약간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아하네. 여러분들 이 사람 좋아합니다. 두 개의 컵카드 당첨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좋아하는군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를 좋아해도 너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이런 느낌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하고는 다르게 뭔가 나도 진짜 나만 알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떠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고 싶어. 근데 너는 진짜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 내가 너를 진짜로 좋아했기 때문에 너에게 맞춰줬고 그리고 너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참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수록 너는 너의 입장만 피력하고 너의 상황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서운한 거거든요. 너무 서운한 흐름 속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너를 사랑해도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새 출발을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기적인 어떤 모습이라든가 네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화가 나고 놔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너에 대해서 이렇게 놔지지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한궤도로 왜 이렇게 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라든가 약간 이런 이 워딩 쓰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 사람을 편드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좀 나름대로는 겉으로 표현을 많이 안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약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고 나에 대한 마음도 그저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현하는 사랑이 좋기는 하거든요. 이 남자든 여자든 표현을 해야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으로 나에게 굉장히 좋아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예쁘다라는 말 한마디, 멋있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죽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어필함으로 인해서 상대로부터 안정감을 주는 행위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서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 행동, 책임감?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표현이 더 중요해.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계속 신경 쓰여야 하는 거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 도로스 게일 나오네요. 오늘 도로스 게일이 약간 다른 카드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오늘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이 카드가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관계성 자체가 혼란스러우신 분들.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별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 카드가 좀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도로스 게일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네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실 온갖 모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신고 있는 이 빨간 구두의 뒷꿈만 뒤로 탁탁 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네로 돌아갈 수 있는 마법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정작 서로의 어떤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가까이 착용하고 있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떻게 대해왔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긁기만 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찰떡 같은 편안한 감정으로 와왔던 게 맞는가?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올 때는요, 이 다툼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 회한이라든가 서로의 존재를 약간 곱씹으면서 약간 생각이 많이 날 때 이런 카드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은 이 관계에 원하는 방향성은 현재 어떤지 카오스 앤 컨플릭트 나오네요. 이거는 혼돈과 충돌이라고 보여지는데 뭔가 서로 간에 약간 혼돈스럽고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상황의 어떤 부재라든가 서로 간의 오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관계가 아주 혼돈스럽고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런 혼돈과 갈등을 통해서 맞춰 나간다라고 한다면 완벽한 말 한마디를 조각을 해서 결국에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끝날 시기는 아니야. 우리가 이런 고통들을 약간 겪으면서 더 좋은 흐름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보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럴 수 있어요. 막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헤어져도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의 약간 전제 조건이 있죠.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자주 싸워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원래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꾸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같은 문제로 약간 반복해서 싸울 수 있는데 반복하는 어떤 싸움 중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일 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약간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약간 혼돈스럽고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수호천사님은 그냥 아직은 헤어지기는 좀 아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좋을 때는 또 엄청 좋고, 또 싸울 때는 엄청 크게 싸우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놔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안 됐다라고 소천사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냥 즐겁게 보내. 화해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이 사람 포기하고 다른 사람 만날까? 라고 하지만 이 사람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깊은 무의식 속에 생겨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은 서로가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완벽한 타이밍이 왔을 때 좀 잘 푸시고 앞으로 서로 간에 싫어하는 것들을 조금씩 안해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들, 의견들, 바라는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들과 그리고 방향성이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